안녕하세요. 8월 1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전다연 인턴,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길윤형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욱식 대표님이 여름휴가를 가셔서 제가 땜빵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도쿄 특파원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베는 누구인가라는 별로 잘 안 팔리는 책을 써서 아무튼간에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윤형입니다. 네, 진짜 안보 방송 예전에도 몇 번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되게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정 대표님이 불러주셔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네요. 네. 대표님이 상당히 급하게 섭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상당히 시의적절한 때에 나와주셔가지고 네, 제 기본 방침이 정 대표님이 나오시면은 무조건 달려간다. 네, 약간 이런 자세여서 대표님이 다시 보게 되는 네, 뻥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오셨는데 또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한일 관계가 네. 워낙 또 경색이 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네네.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징용배상 판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북 제재 등 네네.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걸 보면은 네. 좀 일본 내부에서도 좀 입이 안 맞춰진 상태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약간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세우면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이유로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히 이런 외교 정책 같은 거를 볼 때 상대를 기본적으로 악마화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상대가 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으면 왜 그럴까를 좀 꼼꼼히 따져보면은 또 일본 내부적으로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가 7월 1일 날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라고 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물질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수출을 하는데 되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원래 상태로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한다고 밝혔는데 그때 7월 1일 날 이제 우리나라 보면 산업자원부 정도 되겠죠. 이제 경제산업성에서 밝힌 이유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국 관계의 신뢰 관계가 매우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처를 취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양국 관계가 훼손됐다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작년 그 아베 정권이랑 박근혜 정부가 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 같은 거를 사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일본의 주장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좀 그거를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뒤집는 듯한 이제 대법원 판결의 모습을 보였고,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신뢰가 훼손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WTO 협정에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WTO 협정의 기본적인 정신은 최혜국 대우입니다. 한 나라한테 가장 좋은 제도를 적용하고 대접을 하면은 그걸 모든 회원국들한테 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딱 하나를 이제 그 예외 조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WTO 협정 21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제를 하는데 안보상의 필요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의 속내는 한국이 자꾸 약속도 안 지는 것 같고 미워서 한 대를 때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WTO 이제 일반적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뒤늦게 이거는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처를 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말이 꼬이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스가 장관이 한국에서 그럼 우리가 일본이랑 하고 있는 한일 간의 지소미아라고 부르는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 같은 거를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건 또 하자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엇갈리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더 쉬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도 따져보면 이유는 있는 거죠. 네. 일본 내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당위성 문제 제기라던가 이런 거는
나오고 있나요? 네, 당연하죠.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니케이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는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중도 약간 리버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니케이 신문은 어떤 일본의 경제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베 정부가 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3개국이 IT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의 국제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네. 일본이 어떤 기초 소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그러면 그게 한국이 그거를 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해서 그렇게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반도체를 폭스콘 같은 데서 수입을 해서 뭐 아이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해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면 뭐 그 한국이 손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받게 되고 중국도 타격을 받게 되고 전 세계의 어떤 IT 산업 자체가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공급망이 훼손이 되니까 아사히 신문도 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5년 체제라는 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체제를 절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는지를 한국을 한 대 침으로써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네. 사실 이런 뭐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라고 이야기가 네. 많았잖아요. 네, 뭐 네. 아베 이제 총리가 네. 참여 선거에서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는 그걸 좀 무찌르려고 네, 네. 뭐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이제 공급망이 네.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네. 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를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마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아마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안보 사안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의 의도를 우리가 악마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일본이 이런 한국에서 가장 큰 수출품이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줘서 삼성전자를 꼬꾸라뜨리고 한국의 어떤 성장을 일본이 이 조치를 통해서 막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네. 너무 그런 조치가 그렇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본이 이 세 가지 물품을 한국에 수출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흔들릴 것이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이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뭐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그 조처의 간소화 조처를 폐지하는 거니까 이거를 원래 이제 전에는 이제 뭉텅이로 엮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계속 허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껌껌이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절차가 이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3개월 후에 이제 그 수출 허가가 떨어지니까 일부 생산 차질은 있겠지만 삼성전자 정도 되는 큰 글로벌 기업이면은 이게 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 아마 좀 적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막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일본이 뭐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약간의 귀찮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타격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왜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어쨌든 간에 65년 체제를 그만큼 절박하게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65년 체제라는 거는 뭐냐면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했죠. 그때 있었던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로 인한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무상 3억 달러 의 그 자금을 일본이 한국에서 주고 이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이제 네.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 합의가 잘한 합의인지 못한 합의인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결국 그 일본의 자본과 그 기술이 들어와서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뭐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역사적 정의 이 이루지 못한 그 합의였던 것도 사실이고 복잡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국이 여러 가지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후보상 운동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판결을 거쳐서 이번 판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본이 한국을 보는 어떤 시선이 어떤 불신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2006년도에 총리가 되기 전에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네. 이제 아름다운 나라에 우츠쿠시 쿠니에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뭐 잘 지낼 것이다. 뭐 서로가 뭐 기본적인 가치, 서로 민주주의와 법의 그러니까 법치 국가라는 거죠. 뭐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략적인 이해도 같으니까 잘 지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2012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이제 2차 정권이 되면서 다시 총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정도까지도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2016년이 되면은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가 매해 1월이나 2월에 국회에 나가서 시정 방침 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연두기호 수업 비슷한 거죠. 올 한해 이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 한국에 대한 표현이 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전에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한국이 자꾸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 판결 전에 2012년 5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네. 판결을 이제 확인하는 판결이 이번 판결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한번 약속했던 걸 뒤집는다. 그러니까 법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 가치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인 이해만 공유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이랑 쟤네들 좀 이상한 애들인데 아무튼 간에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고 북한의 어떤 핵 개발이나 이런 거를 봉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가 같다는 거는 우리는 친구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가치가 같은 사람 친구 아닙니까? 근데 친구는 아니지만 그 전략적 이해가 같으니까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다.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면 근데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는 이제 2017년 5월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촛불 집회의 어떤 그런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이 이 합의를 글쎄요, 그 촛불의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뭐 분노랄까요? 그런 거를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10%나 20%는 좀 섞여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세월호가 가장 큰 거였겠지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거를 뭐 재검토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을 이제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교묘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018년 그러니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지금까지 양국 간 국제적 약속과 상호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기초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국제적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한테 12.18 합의 지켜라. 네. 그리고 청권협정을 유지해라. 그러면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가 12.18 합의에서도 그렇고 청구권 협정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일본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정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정방침 연설이 1월 28일 오후 2시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이제 일본은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꾸 정권이 뒤바뀌었다고 바뀌고 시대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니까 그런 한국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이제 남북 간의 이제 협력 관계로 이제 대화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북핵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일본이 봤을 때는 한국의 어떤 그런 대북 접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식으로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약간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일본이 볼 때는 미일 동맹의 강고한 기초 위에 한국까지 일본 크로스한 다음에 한국도 크로스해서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북한에도 이렇게 봉쇄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 죽으면서 이상한 자세를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국의 어떤 미래상에 대한 불만이 네. 나아가서는 이번 조치에 이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아베 내각이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는 네. 근본적인 원인을 여쭤봤는데 정말 이렇게 다양한 자료 조사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이제 네네. 그 경제 보복이랑 뭐 화이트리스트에 네. 대해서도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에 네. 의하면은 뭐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8월 2일에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네.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될지 결정된다고 해요. 네. 뭐 강경화 장관도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발언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은 그 파장이 어떨지. 네, 그 파장은 사실 좀 가늠하기 힘들죠. 가늠하기 네. 힘든 게, 글쎄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전에 아무튼 간에 요 한 시간에 좀 뭐 어떻게든 일촉즉발의 사태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그 아시아 안보 포럼을 위해서 태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얘네들이 싸우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강이랑도 만나고 고노 외무상이랑도 만나고 셋이 같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열리는데 그 전에 오늘 강경화 장관님이랑 이제 우리 뭐 고노 외무상이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보도를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40분까지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청구권 협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뭐 우리 그러니까 한국 대법원에서 나온 한국 원고들의 어떤 그 피해,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한국 정부가 내라. 네. 아니면은 그냥 중재위원회를 그냥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걸 하자라는 얘기고 강경호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요구하면서 이거를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양쪽 국가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오늘 네. 만났는데 내일 또 폼페이오랑 만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조로 봐서는 뭐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가기가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걸 일본 가기에서 결정합니다. 일본 가기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국무회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 화요일이랑 금요일 보통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열리는 거죠. 근데 보면 뭐 스가 장관도 그렇고 아마리 아키라라고 이제 아베 총리의 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경제 재생상을 했던 강요기도 했고 이분이 그냥 100%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일본 추세를 보면 100% 갈 것 같죠. 이제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제외를 하면 이게 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간소화 조처를 폐기하겠다는 거에서 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한 1, 2년 정도의 어떤 그 조정 과정이 있겠지만 뭐 한국과 일본 한국의 경제가 무슨 큰 타격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이제 더 큰 거죠. 이제 네. 한국이 일본을 한 대 때린 다음에 이제 또 한 대 더 세게 때린 거죠. 그럼 한국도 맞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강경화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한일 안보 영역의 지금 핵심이라고 여겨져 있는 뭐 정보보호 협정 네.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한일 간에 있었던 안보 협력의 상징이었던 지소미아가 폐지가 되면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게 오바마 정권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나름대로 봉합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군사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를 했는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질서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복잡한 전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러면 한국이 또 지소미아를 폐지한다 그러면 일본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더 센 거 뭐 있어? 또 찾겠죠. 그럼 또 네. 때리겠죠. 그럼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또 더 센 거 찾아서 때리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서로 보복과 그런 어떤 뭐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 아베 총리가 뭐 얘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서 무슨 얘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금요일 가기에서 이거 결정하지 말고 네. 어쨌든 간 다음 주 화요일로 좀 연기하겠다, 보류하겠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청와대가 주말 사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보일 가능성은 있죠. 근데 네. 또 한국이 별다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은 아베 총리도 자기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뱉어냈던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일본 우익이나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그러면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은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만 이게 끼치는 동아시아의 정치 질서에 대한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베 내각이 이렇게 주말 사이에 한국 정부가 어떤 낌새를 보이는지 이렇게 주시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 한국 정부가 사실 대응도 어렵죠. 네. 일단 아베 총리가 얘기해 놓은 거는 일본 얘기는 두 개죠. 일단 2018년 10월 30일 판결이 나온 다음에 한국 정부한테 대응을 요구했죠. 그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한국 정부가 줘라 네. 라는 거였고 근데 한국 정부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1월 9일에 그러면은 청구권 협정 3조를 보면은 양국 간의 이런 이 협정에 대해서 이해가 다를 경우에는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를 푼다라고 돼 있거든요. 3조 1항에. 네. 3조 1항에 따른 외교 협의를 이제 요청을 한 거죠. 1월 9일에.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안 했죠. 그랬더니 아베 총리가 그럼 5월 20일에 그 3조 2항에 따른 조처, 그거는 중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중재위원회라는 거는 뭐 한국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 일본이 추천하는 사람 하나, 어떻게 해서 3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중재안을 만든다는 거죠. 네. 이거를 요청을 한 상태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랬더니 6월 다 기억하겠지만 6월 28일,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G20을 위해서 오사카를 가기 전인 6월 19일인가요? 그때 한국 정부가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 반응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여기서 얘기하는 일본 기업이란 우리가 전범 기업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신일철 주금이나 미쓰비시 같은 데서 돈을 얼마 내놓고 그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이제 성장한 포스코라든지 도로공사 같은 두 기업이 약간 돈을 내놔서 그 기업에 만든 재단의 돈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신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네. 나머지는 3조 1항에 따른 외교 절차를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거를 거부하고 이제 7월 1일에 조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 멈추려면은 우리가 중재위원회를 받아들이거나 네. 한국 정부가 돈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근데 중재위원회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약간 굴복하는 거로 보이고 우리 정부가 돈을 준다는 거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네.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뭔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화요일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전에 어제 로이터 보도에서 나왔는데 하여튼 이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지 마.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처를 하지 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원고들이 일본 기업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마. 네. 두 개를 둘 다 동결 조처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미국 관리들이 이제 한일 정부한테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안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랑 서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이제 외교 협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상 약간 한국 쪽에 약간 유리한 중재안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스가 장관이 어젠가 그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보도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스가 장관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좀 자국에 불리하면 거짓말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스가 장관의 얘기를 봐서는 일본은 그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럼 내일 어쨌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가기를 하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랑 만나는 3개국 협의가 있는데 3개국 협의가 몇 시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가기는 10시에 있으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 그렇게까지 성의를 보여서 3개국 뭐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그 전에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 가기 결정을 하기보다는
한 타임 쉬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하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일본 정부가 그 타협안을 받아들인다는 뭐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네. 한국이 네. 먼저 움직이기 어렵죠. 네. 그럼 중재안이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상당히 어렵죠 지금.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일본 스가 장관이 그런 보도를 봤다,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으면은 물밑에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일본 정부의 반응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럼 일단 내일 가기 결정을 보면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저는 한 번쯤 보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류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건 아니죠. 네, 그냥 이야기할 시간을 좀 더 번. 네,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정부의 대응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손발이 묶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민간인 차원에서는 이제 수출 네. 규제가 발표된 이후로 뭐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 붐이 네. 일어났잖아요. 불매 운동에 대해서 뭐 좋다 싫다 뭐 찬반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기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집에 가다가 저의 그 유일한 삶의 낚시인 그 편의점에서 네. 10,000원에 4캔 하는 그 500cc 4캔 중요하죠. 제가 네. 그거를 사면서 제 유일한 낚시였는데 갑자기 LG25에 들어갔더니 일본 맥주는 여기서 제어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써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유일한 삶의 낚시 기리니 지방과 그 저기 삿포로 맥주를 이제 이거를 제 돈 들고 살 수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저씨 그랬더니 아저씨께서 되게 근엄한 얼굴을 하시면서 네. 그럼요 요새 잘 찾지도 않아요 막 그건 그러시는 그렇죠.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뭐 글쎄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불매 운동은 뭐 자신의 뭐 소비자들의 의사 표현이니까 그거 자체에 네. 대해서 뭐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 바람은 뭐냐면 그래도 양국 정치나 인들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던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뭐 이해는 하지만 민족주의를 좀 이렇게 네,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네. 움직임은 저는 그거는 꼭 그러실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뭐 소비자들이 내가 뭐 각자 소박한 자신의 어떤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거를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약간 저의 유일한 삶의 낚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느낌은 있죠. 네. 한일 관계가 상당히 큰 게 아니라 이렇게 개개인의 삶의 나까지 네, 그렇죠. 네. 맺는 정도로 이렇게. 네, 저의 기린 이 지방을 지금 거의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근데 일본 경제 규모,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본 경제는 되게 그 내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네. 수출 수입 비중이 아마 GDP에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엄청 높잖아요. 다 이렇게 그쵸. 개인 국내 소비가 대개 한 60-70% 이상일 거라고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고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기본적으로 한 3-4배 큽니다. 뭐 인구도 한 2.5 정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관광업인데 기본적으로 뭐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고 일본에서 엄청 관광을 되게 중시하고 그래서 뭐 올해 4천만을 하겠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간 사람이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750만 명이 이제 관광 가셨어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500만 대나 600만 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장에 그 관광업으로 살고 있었던 섹터별로 그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착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불만 없이 그냥 대충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글쎄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뭐 어떤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일단 일부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뤘고 사실 지금 기자님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1부는 시간 관계상 네, 이것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네. 길어서. 네. 마치도록 하겠고 네. 더 자세한 내용으로 2부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